자, 이어서 계속 2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친 어떤 구문이죠. 그럼 이 밑줄 친 구문을 보시면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죠? 이 밑줄 친 문제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빈칸으로 봐도 된다. 빈칸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을 읽어가지고 이해를 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안 되면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지. 위에서부터 영차, 영차 웬만하면 읽지 마시라. 그래도 요즘에는 좀 좋아지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제시하여서 쫄도록 만들어서 나머지 문장을 못 읽도록 굉장히 위협적인 어려운 문장, 이상한, 난해한 이런 표현들을 막 질렀는데 최근 수능 문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읽어도 좋은데 그럼에도 제일 좋은 방법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밑줄 친 이 문장의 표현을 안다 그러면 굳이 빈칸으로 안 하고 읽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rom their verandas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인데 여러분 이거 뭔 줄 알죠? 이거 우리 한국말로는 veranda가 베란다죠. 베란다. 여러분 이제 잠 오는 친구를 위해서 아재 조건을 좀 한다면 여러분 해군을 가게 되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해안가일 겁니다. 너의 집은 베란다. 근데 마치 뭐처럼 베란다처럼 들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 노래를 아는가 하면 저는 이제 육군 나왔는데 이 해안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원래는 육군에 보면 유격 가면요. 유격 가서 주로 부르는 노래가 독사가하고 유격 파라다이스. 유격 파라다이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독사가라는 노래 보면 막걸리 생각날 때 흙탕물을 마시고 사랑이 그리울 땐 일만 이만 헤아린다. 자, 이 가사가 제가 굉장히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창공은 나의 고향 창공은 낙원이란다. 다 낙원이래. 그죠? 저는 이제 우리 각자 이제 창공은 원래 이제 특전사들이 보통 부르는 거고요. 각자 부대에는 자기 부대의 그 호칭을 저 같은 경우는 맹호는 낙원이란다. 뭐 이렇게 부른 게 있었어요. 이 노래가 참 좋아서 좀 힘들고 할 때는 그냥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인데 최근에 제 아들이 공군 가서 유격을 마치고 난 뒤에 내가 물어봤죠. 혹시 유격하면서 이 독사가를 부른 적이 있나? 공군은 이걸 부르지 않는데, 공군은 당연히 해안가는 부르지 않겠죠. 그죠? 유격에서 보면 보통 우리 이게 부르는데 안 부르네요. 그죠? 잠 좀 깹니까? 쌤 왜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합니까? 근데 베란다가 우리 한국말로는 베란다죠. 여러분 데이터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이게 데이터를 내라라고 하거든요. 내라. 그러니까 내라 이러면 이게 데이터인지 데라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베란다가 이거 브랜다라고 이제 브랜다 이래 되면 이게 베란다인지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스레로 인해서 베란다를 베란다 해야 되고 베란다 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고민되네요. 편집해버릴까? 아니면 올릴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옵저베이션이 어디서 수행되는가 하면 베란다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요 앞에 한번 읽을게요. 비록 그들이 여러 번 venture into, 그럼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이란 요걸 요렇게 없애야 되죠. They did venture into 해서 정말로 venture into 어디로 이제 쳐들어가고 진입했는가 하면은 바로 community without guiding, 가이드 없이 어떤 지역 사회를 이렇게 venture into 이렇게 용감하게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not spend significant time니까 주로 시간을 로컬 피플하고 안 보냈어요.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뭔가 어떤 특정한 지역 사회에 가이드 없이 들어간다는 말은 인류학자 뭐 이런 사람들 같은데 이런 아프리카나 네이티브 그 원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 형태를 갖다가 연구하러 갔는 양반들 같은데
그래서 가이드도 없이 이렇게 용감하게 그 지역 사회를 들어갔는데, 그럼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과 시그니피컨트 타임, 엄청난 시간을 이제 함께, 그러니까 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 이게 뭐야? 그럼 베란다에서 관찰했다. 요렇게만 읽어도 어때요? 그럼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계를 추구했다 아니죠? participating in collaborative research니까 이거 협조적 연구를 했다 아니죠? 자, engaging in little direct contact with니까 이 사람들하고 컨택 하지 않았다. 베란다에서 했다니까 이거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밑줄 꺼버렸네요. 자, 이거죠, 그죠? 이게 답이네. cooperating actively with the western host. 이건 뭐예요? 좀 상당히 생뚱맞죠? 그리고 struggling to take a wide view니까 더 넓은 관점을 취하는 데 있어서 고투했다, 힘들었다, 아니죠? 지금 어때요? 제일 마지막을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해서 그렇지,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베란다라는 말이 이제 브랜다라는 표현으로 듣게 할 때 아는 단어도 이제 잘 안 들린다. 너스레 떨고 또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요렇게 읽고 요렇게 가늠하는데 잘하는 친구는 10초 내로 돼요. 그러니까 한 20초를 넘기지 않고 고3이잖아, 그죠? 이 정도 되는 문제의 평균치를 본다면 한 20초를 넘기지 않고 답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이제 실력이 없다는 친구도 어떻게든 저 문제 답을 맞추면 좋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1분 걸린다 하더라도 원래 전체 문장을 읽을 때 1분 3초 만에 다 읽어서 구한다면 여기서까지 있는데 1분 걸리는 이제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어때요? 확률은 올라가지 않나 이거죠. 자, 그리고 이미 답을 맞추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데 찝찝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셔도 좋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다를 제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요 문장에서 또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또는 혼자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또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에서 좀 다른 식으로 제가 좀 설명하는 걸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예요. 자, insisted 돼 있죠? insisted, 그죠? 그럼 이렇게 이거 빨간 걸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럼 insist 하면 이렇게 과거죠. 과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주장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 뭐를 붙여라? 명령적 주장. 그러니까 그냥 주장만 했으면 과거로 그냥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수능 초기에 they insisted, proposed 나왔을 거예요. The accident는 had occurred there. 그곳에서 일어났다는데 이게 the cross work였을 거예요. 그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을 겁니다. 과거가 되었고 주장했고 사고는 더 일찍 일어났죠. 더 전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맞는데 왜 insist, demand,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거 찾아라라고 하면 주장 뭐 명령 제안 that 동사 원형이나 should 동사 원형 하면 그렇게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고집을 했는데 사고라는 것이 일어난 것은 팩트죠.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때 제한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어떤 법칙이, 문법적 법칙이 있다면 이게 원칙이라기보다도 주로 쓰는 것들이다. 그죠? 주로 쓰는 것들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어를 처음 할 때 컴이 오다고 고가 가다라는 게 이게 뭐다? 1대1 매칭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80%는 오다 가다가 맞지만 조금만 더 해보면 컴, 고다 뭐예요? 움직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컴은 나로부터 가까이 움직이고 고는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이제 고잖아요. 그래서 니 빨리 안 오노? 엄마 가요. 이제 말은 이제 엄마 가요. 지금 니 빨리 안 오나? 예, 가요. 근데 I'm going이 아니고 엄마 가요. I'm coming이죠. 결국에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말을 배울 때는 1대1 매칭해서 배우지 마시고요. 어떤 문법적인 팩트가 있는데 이게 다 그러냐 하면 꼭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쓰는 이야기가 그렇다. 약간의 여지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과적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특히 수학적인 어떤 굉장히 칼날 같은 이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어를 배우게 될 때 무지막지한 이 뭡니까 논리성도 없고 그냥 1대1 매칭해서 이제 문법을 배우게 되면 야 이제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걸 배우게 될 때 영어가 싫어지죠. 왜냐하면 이 논리적이지 않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계속 외우라 그러면 안 외워지죠. 그래서 바보가 되는 그런 어떤 교육 체계가 좀 안타까운 환경이 그렇죠. 그죠?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주장은 과거에 주장했지만 should를 썼던가 아니면 should 없어도 돼요. 그죠? 동사 원형이죠. 근데 요즘 현대형에서는 s를 붙이는 것도 있죠. 그죠? 원래 원칙은 동사 원형이죠. 왜 should가 없어지는데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정법 현재라고 할 때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는 사실은 s 붙여야 되는데 원칙은 s 붙이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럼 현재가 아니죠. 문법을 배울 때 그 문법의 워딩이 상당히 그 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는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워딩 이름을 붙일 때 잘못 만들어지면 이게 끝까지 가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 양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잘못 만들어진 거죠.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아까 베란다 설명하면서 더 딴 데로 가는 것처럼 지금도 딴 데로 가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동사 원형 또는 이제 should가 오면 해라, 하셔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인류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엄청난 시간을 관찰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디에? 연구되어지는 대상의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보내야죠. 그죠? 그래야 이제 인류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왜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형태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이 통찰력은 거기 사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죠. 그죠? 그래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니까 해야 한다, 해라라는 것은 명령어죠. 이게 명령어는 동사 원형이죠. 과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제일치가 되지 않는. 아, 그리고 하나 더. 시제일치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명사절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학년들은 이 시제일치는 명사절에서 일어나지 무조건 딴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명사절이죠. insisted something 자리에 대주어 동사니까 이 전체가 명사죠. 그래서 이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시제일치는 명사절에서 일어나서 과거니까 과거로 써야 되는데 과거로 써야 되면 주장의 유효함, 명령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까 그죠? 그래서 사고가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는 것이 94년도 수능 초기에 문법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거기에 관련돼서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그까지 알아 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는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걸 읽어서 답을 구하는 거 하고 요 정도의 문법적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1번 마치겠습니다. 끝.